제가 처음 임신을 계획했을 때는 2021년도였어요.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요. 나름 그래도 노산이라고 생각했는데 21년도 초반에 아이가 생겼고 후반에 늦가을, 초겨울 정도가 예정일이었어요. 초기가 이제 보통 입덧이 있는데 저는 입덧이 심하지는 않았고요. 약간 울렁울렁하는 정도가 조금 있는 상태로 였기 때문에 그냥 밥도 나름 잘 먹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살짝 멀미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좋지는 않았겠죠. 제가 그때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번아웃이 좀 오기도 했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때여가지고 한 임신 5개월 정도까지 다니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워낙 잘 먹었고 살도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임신하면은 힘들다고 하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임신이 그렇게 힘든 건지는 몰랐었는데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기로 가면은 살도 많이 찌고 숨쉬기도 버겁고 앉아 있어도 힘들고 누워 있어도 힘들고 특히 저는 비염이 있었는데 임신 중에는 약을 먹지도 못하고 코에 이렇게 뿌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막 콧물 줄줄 흐르고 막 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힘들고 화장실은 자주 가야 되고 원래 변비도 좀 있는 편인데 임신 중에는 변비가 더 심해져요. 그리고 워낙 소화가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았었기 때문에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는 걸 처음 느끼면서 되게 이런 게 불편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기 말기 때는 이제 자다가 막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뭐 그때는 거의 5시 이후로는 잘 안 먹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거는 지금도 좀 습관이 잘 잡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임신하면 진짜 몸의 변화가 많잖아요. 뭐 기미도 올라오고 뭐 지젖이 막 목 주변에 굉장히 많이 번졌었거든요. 그리고 겨드랑이 착색, 뭐 서해부 색깔 변하고 뭐 유선 진해지고 임신선 생기고 뭐 생각지도 못하게 여자들은 몸이 많이 변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지만 어쨌든 아이를 얻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7주 때, 아이가 37주 됐을 때,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언제든 출산해도 된다. 이제 뭐 준비는 다 됐기 때문에 출산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 뭐 건강하게 확인했고. 근데 저희 애기가 아들이었는데, 원래 막 태동이 엄청 심한 애는 아니었어요. 뭐 기질 자체가 조금 온순한 애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래도 얌전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7주 때 건강하고 뭐 심장 확인하고 심장 뛰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출산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이제 반응만 오면은 출산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출산에 대한 무서움 전 또 겁이 많아가지고 출산에 대한 무서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38주 때 병원을 갔는데 태동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간호사가 막 되게 부산하더라고요. 막 태동 검사를 할 때 패치 같은 거를 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잘 확인이 뭐가 안 되나? 뭐 기기 결함인가? 뭐 그런 생각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의사를 만나러 들어갔죠. 초음파를 확인하러. 근데 의사가 이렇게 초음파 기계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막 표정이 엄청 그 당황스러운 표정? 그리고 막 배를 이렇게 눌러보고 밀고,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흔든다고 해야 되나? 흔들어보고, 그렇게 막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하지도 않고. 근데 옆에 간호사도 뭔가 엄청
이렇게 동공 지진이 막 일어난 것 같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신랑도 쳐다봤다가 의사도 쳐다봤다가 그 초음파 그 모니터도 막 쳐다봤다가 그때는 막 너무 불안하면서 그 제발이라는 단어, 그 제발, 제발 그 단어밖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잘못됐을 거라고까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무슨 문제가 생겼나? 제발, 제발 이렇게. 근데 막 의사가 갑자기 옆방에 가가지고 다른 의사까지 막 데려오고 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이런 경우가 뭐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심장이 뛰지 않는다.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기부터는 이렇게 태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엄마들은 진짜 아이랑 한 몸으로 있으면서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이제 출산하는 일만 남았다. 당장 오늘이든 내일이든 출산해도 된다라고 했던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물론 이유가 왜 없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어떻게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뭐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또 낳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때 2, 3시쯤 오후에 병원을 간 터라서 오늘은 늦었으니 돌아가고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분만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너무 많이 울고 뭐 밖에 나가서도 신랑이랑 부둥켜 안고 울고 집에 와서도 그냥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쨌든 이제 출산 가방은 이미 싸져 있었어요. 보통 막달에는 이제 출산 가방을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그 싸놓은 출산 가방을 챙겨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때가 21년도니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보건소 들려가지고 신랑은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같이 이제 병원으로 갔죠. 이제 산모가 하는 게 자연분만이 이제 더 빠르고 이제 무리가 없으니까 유도분만을 하자고 먼저 해보자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안 되면은 이제 제왕절개로 하겠지만 일단은 해보자고 유도분만을. 그래서 이제 그 분만실 수술방이죠. 분만실에 이제 갔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아프거나 수술해보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서 이제 그런 곳이 처음이었어요. 물론 뭐 대부분이 처음이셨겠죠. 근데 막 그래도 막 수술실처럼 되어 있지 않고 입원실처럼 되어 있는 이제 분만실이었죠. 유도제를 맞고 이렇게 대기를 해요. 누워 있으면서 막 머리가 하얗죠. 뭔가 꿈인가 생신인가 하루아침에 내가 병원에 와가지고 누워있고 아이는 떠났다고 하고 막 제정신이 아니고 뭐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궁문이 열려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를 계속해요. 유도제 맞고. 근데 그 수술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옆방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소리가 나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고 옆에서 간호사들이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서 저는 떠난 아이를
출산을 하려고 누워있죠.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고 한 6시간 전후로 준비가 돼서 무통주사도 맞고 분만을 해요. 분만을 할 때 진짜 막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막 쥐나고 막 힘을 쓰는데 진짜 막 아이가 안 나오니까 간호사들이 막 몇 명이서 올라와가지고 막 배를 눌러요. 아이를 나오게 하려고. 산모가 힘을 줘서 아이를 이렇게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아이들은 본인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려는 힘이 있대요. 그게 맞물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탁 나오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죽었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쑥 못 나오고 이렇게 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어깨가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더 그 아래쪽 회원부가 더 많이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만하고 나면 진짜 막 배도 다 멍들어 있고 얼굴 세포줄 다 터지고 목, 등 다 이렇게 터져 있어요.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보통 자연분만은 2박 3일 정도 있으면 퇴원하는데 저는 이제 회복도 느리고 소변줄도 못 빼고 막 해가지고 하루 더 있었죠. 3박 4일을.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와가지고 조금 몸조리 해주고, 저는 좀 다른 산모들 보면은 뭐 젊어서 그런지 막 출산하고 바로 막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도 막 잘 걸어 다니시고 하는데, 저는 조금 막 일주일 동안은 어기적거리고 되게 회복이 느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빨래 같은 거 집안일도 해주시고, 그냥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신랑이 많이 돌봐줬고, 뭐, 시댁에서도 막 녹용도 해주시고, 어찌됐건 그렇게 보내는데, 출산하고 나면은 몸은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모유가 돌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모유가 이제 돌지 못하게 이제 빨리 없어지게 그 병원에서 압박붕대를 감아줘요. 그리고 이제 감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집에 와가지고 감고 있고 빨리 젖이 마를 수 있도록 그 엿기름 그 식혜 만들 때 넣는 거 그거를 마셔요. 그러면 빨리 젖이 마른다고 해서. 근데 전몸살이 와요. 그 출산의 고통보다 고통스럽다는 전몸살이. 진짜 저는 가슴이 그렇게 딱딱해지고 아플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또 탈모가 와요. 근데 저는 모든 상황이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몸은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한 몸이니까 정말 너무 멘탈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는데 보통 임신하면서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근데 출산하고 뭐 어느 정도 몸이 회복하면은 마셔도 되지만 일부러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그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가 술을 마시면 너무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술을 전혀 안 했고 일찍 일어나면 거실에서 있으면은 혼자 이렇게 적막하게 있으면 아침에 해가 떠요. 해를 저희 집에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거실에서. 그냥 그것만 매일매일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22년도에는 이제 회복을 하는 해였죠. 그래서 중간에 유튜브도 시작하면서 더 삶에 대한 의지, 회복, 그런 거를 느끼면서 유튜브가 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많이 회복했지만, 병원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뭐 검진 전에 물어보잖아요. 뭐 아이가 있는지, 출산을 했는지. 아이가 없잖아요. 출산은 한 거고 그런 거에서 진짜 조금 어렵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22년도에 그 박시은, 진태현 그 연예인 부부가 저랑 똑같은 일을 겪어요. 37주에
막달사산이 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난 댓글을 달았는데 나도 그런 일 겪었다. 나도 그런 일 겪었다. 막 하면서 위로의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물론 극소수지만 그 소수들이 다 이제 거기에 다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런 일을 겪었구나. 처음 임신을 하면 뭘 잘 몰라요, 진짜. 뭐 태동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후회예요, 후회. 모든 걸 다 후회하게 돼요. 아이 임신 과정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제 인생 전체가 다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뭐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모든 감정을 다 느끼긴 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옆에서 신랑이 많이 저를 배려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는 제가 1년 동안 많이 이제 회복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아이는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무섭기도 하고. 근데 2023년이 되면서 제가 다시 일도 시작하고 무섭지만 좀 용기를 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 다시 생각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다시 하게 됐죠. 둘째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새 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이 됐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생기지 않더라고요. 네, 뭐 산정 검사를 하거나 뭐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진 않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얘기를 담아봤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아기가 안 생겨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남들은 저렇게 아이 한 번에 생겨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낳고 잘 사는데 왜 나만 그럴까?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희망 잃지 마시고 또 지금 행복하게 임신 생활 하시는 분들은 중기든 말기든 정말 안전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기 때 특히 태동을 진짜 잘 확인해야 돼요. 꼭 건강한 아이 출산하셨으면 좋겠고 모두들 예쁜 아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예쁜 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밝은 영상으로 만나요.